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민스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죠. 이번에 한 예능 방송을 통해서 해민스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공개가 됐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분의 모습이나 그분이 해왔던 메시지를 봤었을 때 막 그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 것 같지는 않은데 놀랍게도 집이 너무 좋아요. 그 일각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아무리 그래도 종교인인데 종교인이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해민스님에 대한 이런 식의 논란은 처음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착한 임대인 운동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박 전 시장이 홍석천 씨를 지목을 하면서 착한 임대인 거기에 좀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홍석천 씨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해민스님을 갖다가 다음 타자로 또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뭐냐, 해민스님 지금 건물주인 거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스님이 이렇게 세속적일 수 있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해민스님과 관련돼 있는 여러가지 논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홍석천 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지목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응원한다라고 하면서 홍석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을 지목을 했죠. 억지로 저런 식으로 선행을 강요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글쎄요, 떠나신 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홍석천 씨야 우리가 건물주인 거 잘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주민 의원. 자, 이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평상시에 이런 모습을 보여오셔가지고 이 생활이 조금 궁핍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던 분인데, 아니 그런데 착한 임대료 운동의 대상자로 지금 지목이 돼 있으니까 제가 벙찐 거죠. 야 이거 뭐냐, 이 사람 이거 정체가 뭐냐, 대단한 재력가였던 거 아닌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시게 되니까 2017년도에는 재산이 8억 5천만 원쯤 됐습니다. 근데 2018년도가 되니까 10억 4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증감 자체가 1억 9천만 원, 대략 2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됐던 거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딱 이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는 마치 세상에 관심이 없는, 자기는 마치 욕심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홍석천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쓰고 있는데, 근데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타자로 지목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해민스님과 박혜경 씨를 지목을 한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해민스님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이 평상시에 이런 복장을 입고 내려놓음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해민스님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저런 해민스님이 지금 착한 임대료 운동의 다음 타자로 지목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는 임대인이었던 거냐, 건물주였던 거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이 나왔습니다.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돈도 지금 엄청 잘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으나 승렬하게 보다 보기에는 무슨 뭔가 연예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얘기도 있죠. 아무래도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해민스님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이분이 유명해졌던 계기가 어떤 책을 써가지고 또 유명해졌던 겁니까? 바로 이 책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 책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움입니다. 비움. 몸이든 마음이든 비우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뭐든 비워야 좋습니다. 비움, 이게 바로 해민스님이 강조한 점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음을 강조했던 해민스님이 정작 알고 봤더니 건물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해민스님이 건물주였다니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건물. 저조차도 무슨 당시에는 해민스님과 관련된 저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이번에 저거를 찾아보면서 정말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진짜인지, 정말로 당시 해민스님이 건물주였던 건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해민스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저희 인사동 마음치유학교 또한 당분간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임대료를 내야 하는 저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기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시는 착한 건물주님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건물주가 아니라는 것이 임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임차인이라는 것이죠. 트위터에다가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건물주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사동 제동 마음치유학교에 새 들어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저 해명글을 읽고서 혜민스님에 대한 실망감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왜? 저 해명글조차도 혜민스님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망감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나 건물주 아니다 라고 해명했던 인스타그램의 그 글 뒷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었냐. 더불어 저도 함께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려운 소상공인 분과 집안에 주로 계시는 분들을 위해 코끼리 명상 어플 한 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코끼리 대표 다니엘 튜더님이 동의해 주셔서 마련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코끼리 어플이라는 것이 뭔지를 지금 보니까 혜민스님이 지금 콘텐츠 제작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끼리 지금 명상 앱이에요.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무슨 뭐 어려운 시기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명상 앱 그거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달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을 무슨 놈의 대단한 지금 일을 하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배포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게 지금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또 이렇게 방송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보십시오. 남산타워가 보이는 복층집 방송을 통해서 최초 공개한 혜민스님. 보니까 집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 보입니다. 멀리 지금 남산타워도 보이고요. 실내도 지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지금 하단에 보니까 깨알같이 저 지금 베개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아까 전에 자기가 얘기했었던 그 명상 앱 그거예요. 건물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혜민스님이 실망스러워요. 왜? 저런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혜민스님이 스스로를 종교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겠습니까? 세속에 있는 사람이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인이 저런 식으로 세속적인 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세속적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종교인이라고 소개를 하지 말던가 자기를 그냥 연예인이라고 소개를 하던가 아니면 무슨 뭐 명상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던가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근데 자기를 갖다가 무슨 뭐 종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혜민스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유소유예요. 유소유. 제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충분히 세속적이어도 돼요. 왜? 저는 종교인이 아니니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종교인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혜민스님이 하나의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자기를 종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종교인이라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뭔가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존경심을 만들어내고 그 존경심을 자기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민스님이 좋은 집을 가져도 좋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도 좋아요. 많이 유소유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속적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제가 지적하는 건 뭡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갖다가 스님이라고 소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천 씨의 폭로 아닌 폭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에 둘러싸여 가지고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하다가 종교라고 하는 것조차도 세속적인 이미지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점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혜민스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같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세속적이어도 돼요. 충분히 욕심을 내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가지고 포장해 나갑니다. 나는 뭔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뭔가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야. 계속해가지고 자기를 포장해내고 사람들이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우러러 보도록 계속 그렇게 이끌어 나가죠. 누군가는 그거를 종교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거를 애국심을 통해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애국심, 애국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그런 사람들한테 애국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런 사람들한테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돈벌이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허울을 통해 가지고 속는 것이고 애국심이라고 하는 허울을 통해 가지고 속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회의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관론적인 회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낙천적 회의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거대한 어떤 정의, 너무 거대한 어떤 의미, 거기에 우리가 현혹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실체를 못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회의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자리로 이끌어 나가겠죠. 어느 정도의 회의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단계로 성숙시키게 된다.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